네, 안녕하세요. 4월의 첫 번째 날 토니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NBA 경기 간단하게 좀 복기를 좀 해보고요. 내일은 NBA 경기가 7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였던 인디애나랑 마이애미의 경기가 있는데요. 이 뭐 스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디애나 사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디애나의 숫자는 3쿼터까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인디애나가 항상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가 잘 나오다가 4쿼터에 항상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말 안 듣는 애인 3인방에 인디애나를 꼭 넣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 한 분께서도 네, 저희 근육이완 맥그리거 형님 인디애나 때문에 오늘 속 많이 상하셨었는데 네, 제가 인디애나 대신 욕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하게는 못하고요. 약하게만 하겠습니다. 예, 딱지 붙으면 안 되니까요. 이 나쁜 녀석아, 너랑 안 놀아 앞으로. 네,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인디애나가 지면서 5점 차이로 졌고 뭐 이런 프렌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값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는 마이애미가 이 경기에선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토니볼에서 첫 번째로 선별을 담았었던 경기였던 디트로이트와 포틀랜드 경기는 조금은 TBS 값이 좀 애매모호했지만 그래도 전력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이 부분은 네, 포틀랜드 사이드를 받고 네, 적중을 했습니다. 포틀랜드는 뭐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뭐 포틀랜드 다음 경기가 이제 미러키를 만나는데 저도 그 경기 어떻게 될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케빈 경용 형님께서 기존에 초안 잡았었던 부분도 좀 색칠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어저께 오늘 경기부터 뭐 내일 경기 이런 식으로 어, 보통은 제가 초안 색칠을 팀이랑 요 배당 적중률 사이드 두 개의 색칠을 했는데 둘 다 칠하면은 조금은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초안은 네 여기다가만 조금 옅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 값은 뭐냐면은요. TBS 마진과 핸디 값을 고려했을 때 TBS 마진이 이기는 부분 플러스 배당 적중률이 가르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초안입니다. 토니볼에서. 근데 그 초안대로만 가지는 않고 뭐 초안을 고려해서 뭐 이것저것 선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브루클린 대 휴스턴 경기는 휴스턴 사이드로 초안이 나왔었는데 뭐 토니볼에서는 이거 안 담았습니다. 13.5점이 너무 좀 숫자가 높은데 그렇다고 휴스턴 사이드 보기에는 좀 용기가 안 나서 안 담았는데 네, 오늘 휴스턴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휴스턴이 거의 1쿼터에는 거의 20점 가까이 앞서다가 쭉 따라잡히면서 결과적으로 12점 차이로 졌는데요. 네, 자칫하다가는 네, 휴스턴이 이길 뻔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핸디값은 마인값은 하지 못해갖고 뭐 그래도 뭐 초안대로는 네,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스턴과 댈러스 경기. 네, 저는 어저께 이 경기는 왜 보스턴이 정배를 받았었는지 조금은 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경기는 초안도 댈러스 사이드였고 토니볼에서도 댈러스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20점 가까이 앞서는 걸 만들다가 네, 막판에 보스턴이 막 힘을 내면서 뭐 1점 차까지도 추격을 했었었죠. 그랬는데 댈러스가 결국은 5점 차이로 이겼고요. 그리고 네, 이 오클라 토론토 요 경기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냥 숫자를 거스르지 않고 어제는 이 오클라가 지금 거의 G리그 팀이 돼버렸잖아요. 뭐 주전도 다 나올 수 있는 선수들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뭐 토론토는 그래도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숫자 상관없이 무조건 토론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클라가 10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숫자를 좀 거스르는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도록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유타 멤피스 뭐 유타가 어저께 비행기가 좀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마행값이 조금은 좀 커 보였습니다. 7.5점이 좀 커 보였는데 그래도 유타가 승리는 거둬갔지만 멤피스가 끝까지 뭐 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4점 차이로. 그래서 요거는 멤피스 프랜사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조금은 좀 막 던진 건 아닌데 자신이 좀 없긴 했습니다. 미네소타랑 뉴욕 경기는요. 미네소타 사이드 쪽으로 TBS 마진이 1점 정도가 높게 나왔고
그리고 핸디 조건도 3.5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안 요소가 있지만 미네소타 쪽을 봤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미네소타가 대역전극을 거두면서 1점 차이로 승리를 해서, 네, 이 부분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와 세크라의 경기인데요. 모든 것들이 세크라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근데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는, 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기보다는 어떤 변수도 무궁무진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토니볼에선 요 경기는 피해갔고요. 그리고 2연전 중 대부분 노나먹기가 되는데 정말 강한 팀만 2연전을 다 독식하더라고요. 근데 세크라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내공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이겼고, 네, 레이커스랑 미러키, 네, 이 부분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네, 우선은 안드레 드러먼드 선수가 이제 온달 합류를 한다고 해서 기대에 벅차서 레이커스를 찍었는데 딱 10분 레이커스였습니다. 뭐 쇼타임 레이커스가 아니고 그냥 10분 레이커스였습니다. 10분 동안만 열심히 농구하고 그냥 경기력이 다 퇴근해버리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리고 드래먼드 선수는 뭐 발가락 때문에 중간에, 네, 경기에서 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레이커스가 조금은 좀 불만인 게 오늘 3점 제가 기록지를 보여드리면은요. 자, 3점을 36개 던져서 10개 넣었습니다. 근데 1쿼터에는 3점이 잘 들어갔죠. 레이커스에서. 근데 1쿼터에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한 3쿼터 정도부터는 좀 전술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 파고들고 엔드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유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계속 3점만 던지는 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님이 레이커스 보겔 감독의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들어가서 3점 슛은 놔두라고 내가 40분 동안 얘기했지 3점 슛은 놔두라고 뭐 이렇게라도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혼자서 막 해봤습니다. 정말 이 레이커스 오늘 경기는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경기가 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두드린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은 좀 이해는 안 됐고, 이틀 뒤에 세크라랑 경기가 있는데 아마 세크라가 정배받을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 그래서 네, 요 경기 제가 조금은 좀 열을 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경기는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네, 피닉스랑 시카고의 경기는요. 오늘 잭라빈 선수가 못 뛰었는데 피닉스가 백투백에서 승리를 잘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5연패에 빠졌고요. 근데 또 이 프렌 초안 값은 또 이렇게 잡혔는데 시카고가 또 플러스 엔디는 했어요. 그래서 요 경기를 통해서는요. 아무리 피닉스라도 정말 백투백은 이제 후반기 백투백 일정은 쉽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레이커스의 경기 때문에 조금은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자, 내일 경기 7경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트로이트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내일 백투백이 디트로이트, 브루클린, 마이애미가 백투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디트로이트 백투백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백투백 승률이 22%예요. 그리고 또 워싱턴은 또 원정이 또 5연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가 디트로이트 백투백을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소하게 워싱턴이 앞서고 핸디값도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좀 워싱턴 쪽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라인업을 좀 보면은요. 뭐 빌 선수는 뭐 내일 경기도 빠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뭐 퀘스천어블 상태고요. 그리고 뭐 네토 선수도 조금은 좀 퀘스천어블 상태고요. 여기 있는 선수들은 내일 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웨스트브룩이 너무 좋죠. 그리고 하치무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이제 디트로이트는 뭐 오늘 나왔던 선수들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뭐 그랜트랑 플럼리 선수 오늘 많이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세부 스탯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디트로이트의 홈 경기, 워싱턴의 원정 경기 둘 다 경기력은 형편없고요. 둘 다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워싱턴이 조금 앞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더라도 뭐 워싱턴이 숫자는 조금 더 높지만 뭐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요 경기는요. 워싱턴 사이드로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클리블랜드랑 필라델피아는 네, 저는 요거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요새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이 경기에서는 이기겠죠. 근데 과연 뭐 8.5 차이를 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요거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브루클린과 샬럿의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샬럿이 조금 더 힘든 일정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점 차이가 나는데 핸디 조건이 5.5입니다. 그리고 뭐 초안도 샬럿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백투백입니다. 네, 백투백인데 제임스 하든이 네, 내일 이 햄스트링으로 네, 지금 퀘스천어블을 뜬 상태예요. 오늘 27분밖에 못 뛰었더라고요. 웬만하면 하든이 30분 이상 다 좀 이렇게 갈아먹으면서 뛰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 하든이 좀 부상이 있어서 내일 아마 출전은 좀 불투명할 것 같고요. 근데 하든이 없더라도 뭐 브루클린은 워낙에 그냥 쟁쟁합니다. 네, 뭐 조에리스, 디안드레 조단 그리고 알드리지가 이제 GTD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기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뭐 저기 브레이크 그리핀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선수들이 뭐 요새 쏠쏠한 활약하고 있는 클렉스턴이라든지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경기 한번 보고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경기력은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뭐 EFF 마진 차이는 한 10%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필드골에서 확실히 브루클린이 조금 더 좋고요. 뭐 프리드로우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을 보더라도 네, 브루클린이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최근 5경기는 샬럿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요 경기는요. 네, 브루클린이 또 백투백이잖아요. 백투백이니까 한번 우리 문학동 형님 같이 한번 샬럿으로 브루클린을 풀앤으로 한번 잡으러 네,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요 경기는 네, 샬럿 쪽으로 좀 보는데 사실 이거를 붉은색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뭐 브루클린 상대가 그래도 브루클린인데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와 골스의 경기인데요. 마이애미가 백투백입니다. 마이애미가 백투백이고 골스를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숫자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요 경기는 저는 좀 패스할 예정인데 그래도 골스 팬이 많기 때문에 요 경기는 세부 스탯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인업은 내일 올라디포가 드디어 네, 첫 번째 경기를 치르네요. 치를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내일 생각보다 마이애미에서 빠지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다 GTD지 뭐 확실하게 아웃된 선수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마이애미 경기력, 홈 경기와 골스 원정 경기력을 보면은요. 뭐 두 팀 다 좀 험난한 최근 경기들을 좀 치렀잖아요. 그래서 두 팀 다 뭐 이길 수 없는 경기력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 마이애미가 좀 갭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은 최근 5경기는 뭐 이것도 뭐 둘 다 비슷비슷한데 둘 다 못 이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는 패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랑 올랜도 경기도 패스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뉴올리언스한테 마이너스 9.5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상대가 지금 뭐 길거리 농구하고 있는 올랜도라도 뭐 길거리 농구가 클리퍼스도 잡았죠. 네. 아무리 그래도 이 뉴올리언한테 9.5는 조금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네, 요거는 패스할 예정이고요. 아, 내일은 또 샌안토니오도 백투백입니다.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라서
근데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승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초안은 애틀란타 쪽으로 나왔어요. 둘 다 TBS 값은 4.5인데 세난이 정배를 받았죠. 그리고 뭐 배당 적중률도 애틀란타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요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은 라인업에서 확실히 아웃된 사람은 없어요. 세난 쪽에서는요. 근데 애틀란타 쪽에서는 뭐 콜린스 선수가 빠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루윌리엄스는 내일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펠라라든지 보그다노비치, 트레이 영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결정적인 3점 엔드원을 내줬던 뭐 갈리날리 뭐 다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요 경기 세부 스탯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샌안토니오의 홈 경기력과 아틀란타의 원정 경기력 보고 계신데요. 뭐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두 팀 다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EFF 마진은 조금 정말 소폭 아틀란타가 앞서고요. 최근 맞대결은 뭐 세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난이 뭐 전통의 강자였고 아틀란타는 뭐 작년까지 하위를 맴돌던 팀이었기 때문에 뭐 최근 맞대결은 볼 것도 없이 세난이 좋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 살펴보면은요. 최근 5경기도 비슷하네요. 최근 5경기도 비슷한데 둘 다 승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경기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샌안토니오 백투백은 백투백을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샬럿과 애틀란타 요 백투백 상대방이 백투백인 틈을 조금 좀 공략해 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내일 최고의 빅 경기입니다. 네. 이제 클리퍼스랑 덴버인데 저는 이 경기 이 숫자를 딱 보고 나서는 그래도 클리퍼스구나. 아무리 덴버가 지금 많이 이걸 했더라도 그래도 클리퍼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초안은 클리퍼스 쪽으로 나왔었네요. 51%에 이 숫자도 좋으니까요. 근데 요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라인업 좀 힘들어요. 보시면은 내일 보시면은요. 베벌리나 조지, 이바카, 론도 다 아웃입니다. 그리고 모리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일 뭐 레디 잭슨, 루크 캐너드, 그리고 테렌스 만, 그리고 뭐 주바치, 카와이 레너드 뭐 이 정도 선수로 계속 돌아가면서 뛰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클리퍼스 이걸 보면은 이 선수들 다 못 돌아오더라고요. 4월 4일까지는 대부분 다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딱 봤었을 때는 덴버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은 좀 이 선수단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숫자를 좀 무시하고 숫자는 한번 볼게요. 숫자는 한번 무시하고서 한번 결정해봐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리퍼스가 최근 홈 경기력 그리고 덴버의 원정 경기력 비교했었을 때 클리퍼스가 더 좋습니다. 클리퍼스가 더 좋은데 뭐 둘 다 승리는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3점이 거의 탑 클래스 수준이잖아요. 3점도 클리퍼스가 좀 압도적으로 높고 프리드로우도 클리퍼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 살펴봐도 뭐 클리퍼스가 높습니다. 요 최근 맞대결은요. 저는 우선 정규 시즌만 다 담습니다. 정규 시즌 갖고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덴버가 클리퍼스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는 여기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최근 경기력 보면은 이제 클리퍼스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클리퍼스가 뭐 이제 기초가 좀 탄탄한 팀인 것 같아요. 저는 프리드로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 경기력을 보면은요. 요거 덴버가 소폭 앞섭니다. 덴버가 EFF 마진에서 소폭 앞서는데 보면은 그래도 3점은 클리퍼스가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경기 숫자만 봤었을 때는 클리퍼스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선수단 이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저께 똑같은 실수를 OKC와 토론토에서 했었었죠. 숫자를 무시하고 선수단 이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클리퍼스 아니 토론토를 찍었는데 결과는 오늘 OKC가 10점 차이로 이겼네요. 네. 이 부분은 네. 저는 우선은 그냥 요거는 아예 빼겠습니다. 저는 덴버 사이드를 보는데 덴버 사이드로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은데요. 네, 요건 좀 노란색도 아니고 그냥 빨간색도 아니고 요거는 그냥 토니볼의 토니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그래서 뭐 저만의 덴버 그리고 애틀란타 그리고 샬럿 그리고 워싱턴 네, 요렇게 4경기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요. 그리고 경기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만 소소하게 재미로만 그리고 법적 가이드 안에서만 참여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